절대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오늘장 한마디는 매수도 잘해야 하지만 매도는 더 잘해야 하는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시간 주로 매수에 포커스를 맞춰서 싸게 산다면 언제 팔아도 좀 안정적인 매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매도도 잘해야 되는 시장. 매도의 기술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시장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840 수준.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숫자는 2830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싸다. 그래서 가격이 온 주식들, 거품이 온 주식들은 좀 공포 구간에 매수를 좀 해야 된다. 해서 그동안 좀 기다렸던 주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언택트 관련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40만 원대부터 좀 기다리자고 했었던 주식이 대표적으로 네이버였었죠. 34만 원대까지, 36만 원, 요 자리까지는 최소한 거품이 좀 빠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브레이크는 걸릴 수는 있는데, 좀 기대 수익률은 좀 낮기 때문에 안타 전략이고, 요 자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깨지면 30만 원짜리가 왔었을 때, 이게 붕괴가 되면 악재가 나와도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급락을 계속 피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매수를 저점에서 잘했다고 하더라도 수익 실현을 중간에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반등 수익 같은 경우를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추세로 갔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추세로 가지 못하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내가 수익을 좀 병행을 잘 하느냐가 매수를 하는 것만큼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95,000원대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사야 될 자리다. 이렇게 매수 의견을 좀 드렸는데, 이거 대부분 아마 13만 원 이상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13만 원대 사지 않고, 남들보다 거의 한 뭐 35,000원, 37,000원 싸게 사는 거잖아요. 이런 급락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중간에 이 마디가 나왔었을 때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이냐. 이 중간에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매도에 대한 기술이 없다면, 뭐 NC소프트도 57만 원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나서 이게 78만 원대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그 이상 갔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못하면 다 이거 수익을 토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점에서 좀 수익 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좀 위치와 밸류에 대한 재산정 작업들을 고민한 상태에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죠? 이런 것들 차익실현 한 다음에 밑에서 기다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LG와 같은 주식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62만 원에 샀어도 76만 원 이 자리에서 이익실현했다가 기다리면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서 매수를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수는 버티면서 그 시간을 벌 수도 있지만요. 다시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 그 중간에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8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챙길 자리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럼 이걸 다시 사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69,000원에 매수를 했다면 이걸 다시 언제 사야 될 것이냐.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팔았던 걸 어디서 다시 비중을 늘리지? 이거 되게 좋잖아요. 75,400원 정도가 되면 74,000원 정도가 깨지면 다시 이제 비중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6,000원을 또 아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 97,000원에 매수하고 103,000원에 매수했다가 13만 원 넘어가는 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일부 하고 다시 밑에서 빠지면 이런 것도 또 이렇게 10만 원의 가격을 또 아끼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이 추세를 타는 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수익 병행을 하면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거죠. 하이닉스는 11만 3천원에 다가올수록 다시 비중을 늘릴 생각을 하면 돼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대는 뭐 잘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던 거를 밸류로 산정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도 12만 2천원 자리에서 여러분들 추천을 드렸다가 13만 3천원에 차익 신호를 하고
다시 12만 2천 원에 들어갔다가 또 14만 원 차익 실현한 걸 다시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끌고 가는 것보다 지금 시장의 어떤 이 변동성이나 그다음에 유동성 축소 구간이 나왔었을 때 얼마만큼 물량을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지 이런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가져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먹고 토하면 아깝고요. 욕심 조금만 조절하면 돼요. 그리고 굳이 거품 안 줘도 되고 거품이 빠진 자리에서만 매수하더라도 훨씬 더 지금 구간에서 남들 앞서면서 수익 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또 다시 12만 원짜리가 깨지는 자리가 오면 다시 물량을 늘리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인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여러분들에게 15만 7천 원에 추천을 좀 드렸었다가 이런 주식들도 19만 원 넘어가는 자리에서 딱 차익 실현 이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6만 8천 원짜리 왔었을 때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아는 종목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들 종목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시장에서 수렴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지수는 답부 상태지만. 그러면 매수해야 되는 기준도 있지만 매도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이 기업을 적정하다고 볼 것이냐, 시장에서 주는 어떤 이 밸류를 내가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시장은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거냐면 IT 반도체가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 또 다른 녀석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한솔케미칼 한 30만 원대 초반대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25만 원대 깨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악지가 나와도 이제 매수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5만 원을 아끼는 거잖아요. 이 폭락을 또 피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한솔케미칼하고 같이 여러분들한테 사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주식이 솔브레인이죠. 솔브레인이 24만 원 요 초반에 왔었을 때 사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해서 이거 이외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대에서 거의 다 반등 포인트가 나왔을 거예요. 가격 안 종목들 제외하고. 그럼 그 가격대에서 반응을 하는 게 왜 어떠한 포인트가 있길래 그 기업에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있길래 이런 전략을 제시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장은 유동성 확대 구간이 아니라 축소 구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격 논리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배터리 같은 경우를 보면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한 62만 원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었을 때는 이 폭락을 피한 다음에 추천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이런 폭락을 지금 피한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76만 원을 매도한 다음에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럼 76만 원을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가 수렴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다시 재진입을 했었을 때 LG화학을 얼마 정도에서 사는 게 유리할 것이냐를 보면 27일에 그 에너지솔루션 상장되니까 이제 배터리가 빠진 상태에서 LG화학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LG화학은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거냐면 이제 롯데케미칼이나 우리가 이제 그 산업재 롯데케미칼이나 포스코 같은 이런 주식에 대한 밸류가 톤 다운돼야 되는 거를 우리가 감안한 상태에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LG화학에 대한 밸류를 이제는 높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염두를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올라갈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전 저점이 지켜지면 다행이지만 이 직전 저점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화학주에 대한 밸류가 톤 다운 될 수 있구나. 그러면 53만 원대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주식들은. 이런 식으로 포트에 대한 전략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제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여러분한테 이야기해드린 주식이 11만 원 기다릴 때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리하니까. 중간에 들어가면 불리하니까. 내가 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의 어떤 포트 전략을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택트. 그죠? 언택트 같은 경우는 한번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카오 추천드렸었을 때 이거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13만 원대 사지 않고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 9만 5천 원대에서 9만 7천 원의 저점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 가격에서 사야 된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뭐 그 검찰 관련돼서 합병 관련돼서 뭐 탈세 이약 이런 뉴스 막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를 써준 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분들 때문에 싸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 때문에 싸게 사는 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카카오가 2016년도에 노엔을 인수하면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그죠? 그 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 이런 업체 있잖아요. 요게 이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성장만 있고 꿈만 있었을 때와 지금 현실화가 돼서 돈을 벌고 있는 이 시점에 같은 레벨로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건 감사한 거죠. 기업을 어떤 망가뜨리는 요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설이잖아요. 뭐뭐 한다고 하더라, 카더라잖아요.
그걸 보지 말고 카카오가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을 하면 성장해 왔느냐만 보면 되는 거죠. 그걸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카카오는 뭐 악재가 나오든 그건 다 필요 없고 사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거를 분할 매수를 2번에 살 거냐, 3번에 나눠서 이제 할 거냐, 요런 걸 고민하면 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식들마다 딱딱 맞을 찍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주 관련되어서도 제가 아모레 퍼시픽이나 뭐 여러분들한테 가격대 이야기해 드리면서 뭐 악재 떨어지면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거 여러분들 더 살 생각을 해야지 뭐 이런 걸 뭐 하늘에서 산 것도 아니고, 그죠? 이번에 뭐 실적 둔화 우려 때문에 빠지는 건데 그런 거 보면서 겁내시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불안개도 돈을 얼마만큼 벌 수 있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이 분할 매수를 2번에 할 거냐 3번에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참고를 하시고, 지금 구간에 절대로 이제 뭐 공포에 뭐 이거 하지 마시고 소식 딱 가지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해드리는데, 뭐 다음 주 되면 또 바이오도 이런 식으로 또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